이 첫 번째 경기 토리노 대 크레모네 경기 세리에 A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투표율 자체도 3대 3대 3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두 번이 이월된 상황에서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크레모네 쪽으로 몰려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토리노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의 세리에 A에서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14경기에서 26실점으로 최다 실점 1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크레모네 상대로도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수비 불안감을 노출했던 토리노인데 최근에 리그 3연패 포함해서 6경기 3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무적으로 보는 것은 토리노가 공격 자체는 전개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 블라시치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5경기 4골 2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리에 A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공격수 사파타 선수 역시 AC 밀란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토리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었던 시메오네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고 AC 밀란전에서는 벤치 명단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메오네 선수가 결장했던 3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던 토리노라는 점에서 만약에 시메오네 선수가 선발로 혹은 교체로라도 복귀가 될 수 있다면 토리노도 크레모네 상대로는 화력적으로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크레모네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둔 적이 있던 토리노라는 점에서 토리노도 연패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크레모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레체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고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 최전방 투 스트라이커인 공격수 보나졸리 선수와 제이미 바디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토리노가 또다시 홈에서 승리를 위해서 무리하게 공격 일변도로 나서다가는 토리노의 수비 불안감이 노출이 되면서 크레모네의 투 스트라이커의 결정력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기 때문에 크레모네에게도 승점 획득의 기회가 충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인데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42%로 크레모네의 45.5보다 토리노가 오히려 점유율이 훨씬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리노가 최근에 연패 흐름이고 이번 경기는 토리노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토리노가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선수비 후 역습을 즐겨하는 크레모네로서는 상당히 수월하게 자신들의 강점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로 코모와 함께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상대일 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크레모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0골로 역습 실점이 상당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토리노가 오히려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이나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제이미 바디 선수를 보유한 크레모네가 오히려 토리노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크레모네도 해볼 만한 것은 지금 세트피스 지표면에서 크레모네가 훨씬 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모네가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득점 7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크레모네가 한 골로 세리에 전체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 토리노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리노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나 있기 때문에 크레모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크레모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면에서도 지금 세리에 A에서
경기에서 플러스 1.13골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크레모네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 그리고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크레모네가 토리노에게 전혀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5.09골이 나오고 있는 토리노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 면에서도 토리노가 조금은 밀리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토리노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 지금 크레모네도 기대 실점값을 보시면 오히려 실점이 가장 많은 토리노보다 기대 실점값은 크레모네가 21.9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크레모네가 실제 실점은 기대 실점보다는 적게 하고 있지만 수비 집중력이 한 번 더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크레모네 역시 기대 실점 자체가 높은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실점을 할 그림이 그려지고, 무엇보다 토리노가 최다 득점 공격수 시메오네 선수가 만약에 부상해서 돌아올 수 있다면 최근에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브라이튼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리버풀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통수력을 고려한다면 이 브라이튼이라는 난적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3승 2무 3패 팽팽했고, 지난 시즌에도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 휘르첼러 감독 체제의 브라이튼 상대로 1승 1패로 팽팽했던 리버풀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충분히 체력적인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때 브라이튼에게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2승 3패로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챔피언스 리그 직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2승 3패로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는 확실히 로테이션이나 체력적인 누수 굉장히 심하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체력적인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 이번 시즌 2승 2무 3패로 홈에서의 4승 3무 1패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던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3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도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웰백 선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수 리터 선수가 마침내 웨스트햄 상대로 시즌 초커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브라이튼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리버풀이 홈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득점을 올렸었던 리버풀의 학포 선수는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슬롯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인테르 원정에서 명단 제의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전에서도 이 살라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살라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지난 시즌에도 브라이튼 상대로 살라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바 있고, 특히나 이 살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 상대로 상당히 킬러 면모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서 브라이튼전 10골 6도움, 무려 16경기에서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브라이튼전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슬롯 감독과의 불화설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살라 선수가 빠진다고 했을 때 이 브라이튼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살라라는 점에서 리버풀에게는 조금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버풀의 살라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골 결정력 면에서도 기대 득점 대비 플러스 0.57골을 하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93골,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브라이튼이 밀리지 않고, 무엇보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웨스트햄의 11골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10골의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브라이튼 상대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고,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상당히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도 브라이튼이 리버풀보다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고, 특히나 PPDA 수치가 오히려 브라이튼이 더 낮고,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 역시 브라이튼이 리버풀보다 더 높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수비 뒷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양 팀의 역습 실점을 보면 지금 리버풀이 역습 실점 3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역습 실점이 1골로 나름대로 준수한 역습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 역시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리버풀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역습 득점은 0골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많은 리버풀 입장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역습 공격력은 리버풀이 역습 득점이 2골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보다는 근소하게 높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 그리고 브라이튼 킬러 면모를 보여줘왔던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브라이튼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최근에 리버풀 상대로 팽팽했던 상대 전적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파르마 대 라치오 경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가르면서 파르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액면가로는 라치오가 무난한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지만, 최근에 파르마가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고, 무엇보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수비수 힐라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힐라 선수의 퇴장 징계가 굉장히 큰 스노우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파르마라는 팀이 이 제공권 높이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고, 이 파르마의 스트라이커인 장신 공격수 펠레그리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 중에서 2골이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이른바 뚝배기 골이었기 때문에 파르마가 높이를 앞세운 펠레그리노의 뚝배기 헤딩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은근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파르마가 득점이 세리에 A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높은 라치오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이지만, 라치오의 핵심 중앙 수비수 힐라가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파르마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4승 2무 1패 13골이나 넣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2무 4패로 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득점이 3골로 원정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라치오도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파르마가 제공권이 전체 5등으로 상당히 높이의 강점이 있는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이 세리에 A에서 18등으로 상당히 하위권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라치오가 높이의 약점이 있는데, 라치오에서 그나마 수비 쪽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이 힐라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이 힐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출신인데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으로서 이 롱패스 정확도가 지금 라치오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 라치오의 힐라 선수가 결정이 되는 것은 단순히 제공권뿐만 아니라 라치오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특히나 이 롱패스 줄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라치오의 힐라라는 수비수의 결장은 파르마에게 상당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 펠레그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 경합 수치가 4.1로 세리에 A 전체를 놓고 봐서라도 상당히 상위권의 제공권을 보여주는 193cm의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파르마가 라치오를 상대로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세트피스 지표를 보여드리면 파르마가 5골로 라치오의 3골보다 세트피스 득점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인 파르마보다 적은 실점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치오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힐라라는 수비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파르마의 높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르마의 평균 점유율 42%, 라치오가 51.1%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기에 파르마가 조금 더 좋은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라치오 같은 경우에도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도 역습 득점이 3골로 오히려 라치오가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가 많이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낮으면서 점유율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이 한 골로 적다는 점에서 라치오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라치오의 강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은근히 구조적으로도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라치오가 제공권에 양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공권이 약점인 것에 비해서 이번 시즌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실점이 2번째로 적은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딩에 의한 실점이 1골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파르마가 제 아무리 제공권이 좋고 헤딩, 뚝배기가 강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라치오가 헤딩 실점 자체가 1골로 가장 적기 때문에 은근히 파르마의 고공 공격에 내석이 있을 수 있는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파르마는 마이너스 5.55고 라치오는 마이너스 0.54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라치오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랭킹에서 라치오가 세리에 A에서 홈 어드밴티지 랭킹이 전체 1등입니다.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원정 최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라치오가 핵심 수비수 힐라까지 결장이 된다면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은 파르마가 충분히 홈에서 펠레그리노 선수의 뚝배기를 앞세운 고공 공격 한 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파르마 역시 주전 중앙 수비수 키르가티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주전 골키퍼 스즈키 지온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라치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번리의 풀럼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옵니다. 번리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펄 추천으로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번리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전술 상성적으로 보면 번리의 밀집 수비를 풀럼이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풀럼이 통수를 치는 그림도 그려지는데, 제가 그래도 풀럼을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이번 경기 번리가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나 핵심 측면 수비수 카일 워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이 또 다른 백업 측면 수비수 피레스까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번리가 가뜩이나 지금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핵심 측면 수비수인 카일 워커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풀럼의 측면 공격에 당할 가능성이 은근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4승 1무 3패, 원정에서 1승 1무 5패로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번리 상대로 번리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지금 1951년 4월 2대0 승리 이후에 번리 원정에서 34경기째 승리가 없는 풀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번리 원정에서 맥을 못 추는 풀럼에 징크스가 있다는 점 역시 상당히 쎄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럼을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리가 핵심 측면 수비 자원이 공백이 있고 무엇보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은 아쉽지만 이번 시즌에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해리 윌슨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또 다른 측면 자원인 추쿠에제 선수 역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번리가 측면 수비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풀럼이 해리 윌슨이나 추쿠에제 같이 컨디션이 좋은 측면 자원들이 터져주게 된다면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풀럼의 꾸역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번리 이변픽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 지금 번리의 평균 점유율 40%, 풀럼이 51%인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자신들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골 결정적 난조를 보이면서 통수를 많이 치는 팀이고 무엇보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 번리 원정에서 가뜩이나 최근에 몇십 년간 승리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팀 모두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풀럼이 역습에 의한 득점도 0골로 역습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번리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풀럼이 6골, 번리가 5골로 오히려 실점이 1골 더 많다는 점, 세트피스 득점 역시 풀럼이 4골, 번리가 3골로 두 팀 모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풀럼이 통수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역시 번리가 플러스 1.9골로 마이너스 0.7골의 풀럼보다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번리가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밍 선수가 최근에 7경기 5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번리 역시 지금 홈에서는 원정보다 훨씬 더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 특유의 홈에서 내려앉는 빡빡한 수비 블록을 풀럼이 뚫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번리가 역습 혹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단통픽만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은 번리의 측면 수비 자원들의 이탈 그리고 풀럼이 최근에 측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서 풀럼의 측면 우위를 근거로 번리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아탈란타 대 칼리아리 경기, 이 경기 아탈란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리에 A 엘라스 원정에서 아탈란타가 통수를 치면서 2월이 됐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도깨비적인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지만 이 경기 은근히 통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7번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는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됐고 특히나 아탈란타가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순수 세리에 A 리그 기준으로는 10경기 1승 5무 4패로 상당히 부진한 리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불안 요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도 직전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도깨비 면모를 보여준 바 있고 물론 로마가 퇴장자가 한 명 나왔었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로마 상대로 1대0 승리 그리고 꼬모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상위권 팀을 상대로 도깨비 면모를 보여주는 칼리아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탈란타 상대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공권의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에 헤딩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상당히 상대 뚝배기에 약한 점이 있는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헤더에 의한 득점이 1골로 상당히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전체 19등으로 최하위권의 제공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탈란타 역시 칼리아리보다는 높지만 제공권이 15등으로 그렇게까지 높이 강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칼리아리 입장으로서는 아탈란타에 떨어지는 제공권, 특히나 헤더 능력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리아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역시 3골로 세 번째로 적기 때문에 은근히 칼리아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 아탈란타가 은근히 제공권과 세트피스 능력 그리고 헤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리아리도 은근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세리에 A 기준으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역시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마이너스 5.13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칼리아리 입장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탈란타 특유의 통수력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직전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 거둔 모멘텀이 상당히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 세리에 A 기준으로는 최근에 통수를 치고 있지만 확실히 아탈란타가 팔라디노 감독 부임 이후에는 6경기 4승 2패 특히나 공격력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리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5번 경기는 그래도 아탈란타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시티 경기 이 경기 크리스탈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경기 역시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하면 맨시티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경기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꽤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렀고 아일랜드 셀본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고 온 크리스탈 팰리스이지만 핵심 윙백이라고 볼 수 있는 무뇨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커 보이고 지금 무뇨즈 선수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팰리스의 오른쪽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르까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지금 최전방 공격수 마테타 역시 몸 상태가 100% 아니라는 소식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뇨즈, 사르, 마테타가 나란히 결정이 된다면 제 아무리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3백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 한방이 날카롭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핵심은 이 3백의 양쪽 윙백이고 그 윙백 중에서도 오른쪽 윙백인 무뇨즈 선수의 전진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팀인데 이 무뇨즈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한 가지 리스크는 맨시티 역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3승 1무 3패로 홈에서의 7승 1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리그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1무 3패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전 자원들을 로테이션을 시켜줄 만한 스쿼드 뎁스가 상당히 부족한 팀이고 이 아일랜드 쉘본 원정에서도 주전 수비 라인 3백 수비 자원들이 모두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에도 맨시티전에서 상당히 체력적인 누수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컨퍼런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 리그 경기 성적이 1무 3패로 상당히 좋지 못한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 체력적인 누수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아스날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인데 후반전에만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누수가 심해지는 후반전을 맨시티가 이렇게 노리게 된다면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5경기에서 6골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득점포를 올렸던 홀란 선수가 체력적인 누수가 심한 크리스탈 상대로 충분히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쇼패스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에도 강점이 있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시티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기본적으로 3백 수비 상황에서 수비 라인 자체가 높지 않고 빡빡한 수비 라인을 구축했을 때 역습 실점이 1골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 속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득점이 7골, 맨시티가 5골이고 실점 역시 맨시티가 6골, 크리스탈 팰리스가 5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지표 면에서는 여전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앞서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핵심 자원들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크리스탈 팰리스 특유의 탄탄한 3백 수비, 짠물 수비가 나오면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면 맨시티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이 맨시티 펩 가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최근에 1승 1무 2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윙백인 무뇨주 선수의 결정과 더불어서 핵심 공격수 사르와 마테타까지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결정이 된다면 제 아무리 크리스탈 팰리스의 조직력이라고 할지라도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크리스탈의 패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노팅엄 대 토트넘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지만 충분히 노팅엄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시즌 양팀 모두 감독은 달랐지만 노팅엄이 토트넘 상대로 2승을 거둔 바 있고, 양팀 맞대결 최근 8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갈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팅엄은 직전 위트레흐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이 토트넘보다 경기를 늦게 치렀기 때문에 네덜란드 원정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분은 주중에 홈 경기를 치른 토트넘이 훨씬 더 체력적인 안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노팅엄 역시 이 스쿼드 뎁스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 리그 경기 성적 제가 찾아봤는데 1승 4패로 상당히 저조했던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로파 리그 직후에 치러지는 토트넘과의 경기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는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습니다. 원정에서 4승 2무 1패로 홈에서의 2승 2무 4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노팅엄을 상대로 토트넘이 원정에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무엇보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 리그 경기 성적이 2승 2무 1패로 확실히 노팅엄보다는 유럽 대항전을 잘 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지금 토트넘 쪽으로 몰려있지만 제가 노팅엄의 승리 가능성도 보는 이유는 지금 감독 간의 상성이
이 노팅엄 쪽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노팅엄에 부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노팅엄의 션다이치 감독이 토마스 프랭크 현 토트넘 감독 상대로 맞대결에서 4승 1무 1패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독 간의 상성에서는 특히 노팅엄이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감독 스타일이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션다이치 노팅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황에서 역습을 노리는 구도가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션다이치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상대함에 있어서 토트넘의 이 프랭크 감독이 상당히 고전을 해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노팅엄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토트넘이 제가 원정 승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점유율이 56.4%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성적이 떨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 49.4%로 홈에서의 56.4보다 원정에서 점유율이 낮아지는데 오히려 낮아진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원정에서는 성적이 오르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 역시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노팅엄의 션다이치 감독 상대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역습을 치는 구도가 나온다면 토트넘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선제골을 넣은 팀이 탄탄하게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만회골을 노리는 상대를 상대로 역습을 치는 구도가 나온다면 이 경기는 한쪽으로 오히려 확 쏠릴 수 있는 승패가 갈리는 구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노팅엄 역시 지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0대3 대패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에 에버튼 상대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을 하면서 오히려 노팅엄이 자신들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유율 59%,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만회골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에버튼의 역습과 세트피스로 추가 실점을 당하면서 0대3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노팅엄 입장으로서도 토트넘에게 만약에 선제 실점을 당해서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자신들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경기는 에버튼전처럼 말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에게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0골인데 토트넘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토트넘이 2실점으로 가장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도 0골로 수비 뒷공간 커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노팅엄은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많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2골이 있는 토트넘이 선수비 후 역습 구도만 가져갈 수 있다면 확실히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팅엄 원정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노팅엄도 토트넘 상대로 선제골을 넣어서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동점골을 노리는 구도, 그러니까 토트넘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션다이치 감독 특유의 낮은 점유율 속에서 선수비 후 역습이 나오면서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던 것처럼 충분히 노팅엄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선제골이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승패가 갈리는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8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에서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현미경 분석 2부에서도 많은 이변픽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2부는 제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에서 아직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고 현미경 분석 2부까지 꼭 시청을 하신 다음에 최대한 많은 이변픽을 조합을 하셔서 세리에 A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이변픽을 잡아내야지 고등수적 중에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현미경 분석 2부까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